자, 이번 시간은 비교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실제 보겠습니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 세 가지 가지고 보통 문제 구성하는 영역을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중간중간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보다 하나하나 이슈를 물어보는 게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아요. 공식도 똑같은데 실제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주된 임대료 평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석산법, 수익 분석법 아니고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정의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아파트가 주로 문제가 되겠죠. 집합 건물이 되니까 아파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의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감정평가업자는 이 아파트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를 먼저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 사례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 사례가 3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아파트,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된 아파트와 애초의 아파트, 사례 아파트를 비교해서, 특징을 비교해서 자, 어떤 가격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격이 감소되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용어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적산 가격 또는 적산 임료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준 가격과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죠. 이미 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 용어도 하나하나씩 물어본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시험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에서 비준 가격, 비준 임료에서 일단은 대상 물건, 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대상 물건의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물의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지계면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는 지계면에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자, 대상이요, 집합 건물의 가장 대표적이죠. 아파트. 그다음에 과수원도 거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과수원집 딸, 과수원집 아들, 과수원집에서 애만 계속 생산해서 과수원집 딸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과수원을 사고 판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 자동차, 동산 등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근데 앞에서 우리 비교하실 때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죠?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등은 자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법,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토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뭐 물어보지는 않아. 그래서 토지는 주로 뭘 가지고 감정 평가한다. 바로 그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해서도 감정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식은 비중 가격은요, 바로 사시지계면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렵게 나왔던 게 산림여기죠. 산림여기는, 산림은 원래 이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산림을 평가할 때는 원래 산지와 임목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가구, 일부 이렇게 공부하셔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평가, 일체로 이용되는 그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산지는 따로 얘기를 안 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임목, 나무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소경목님, 자, 지름이 아주 작은 나무다. 그럼 거래 사례가 없을 테니까 원가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혹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역시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을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제일 감정평가에 대상할 때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근데 이것도 그래요. 몇 번 보시면 나머지가 세팅이 되시면 충분히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준 가격 계산 방법,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제일 나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사정보정치를 계산하는 방법. 자, 주의하실 게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뭐가 된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분모값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게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보정치에서만 정상, 자, 이게 뭐냐면 사정, 특수한 사정이 매개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사례 자료가 3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원래 3억 넘게 거래가 돼야 될 사안인데 아는 사람끼리 좀 싸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사정보정치 정상 가격을 보여주는 정상 가격. 자, 분모값에는 사례 가격이 될 테고 분자값에는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 된다. 나머지는요, 대상 물건의 특징, 대상 물건의 지역 요인이나 대상 물건의 개별 요인, 대상 요인, 대상 물건의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계산 문제 하면 진짜 감사하게 내는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건 사정 보정치. 왜? 다른 애들은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가는데 얘만 사례분의 정상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거. 해서 문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주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사시지계면 이런 순서로 가는데 계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가지고 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앞에서 우리 감정평가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에서 한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이 실제를 가지고 2-3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낼 군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까지 계산하는 문제를 굳이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제를 삼았고요. 이제 바로 계산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시라고 되어 있죠. 거래,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야.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 보정치 얼마를 적용했다. 가볼까요? 사정 보정치 공식이 뭐야? 공식이 분모가 뭐가 된다? 사례라고 하는 거. 분자가 뭐가 된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말을 할 때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례가 20% 저가에 매도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80%의 거래가 된 거야. 사례가 어떻다? 80%의 거래가 됐다. 80%의 거래가 됐다는 걸 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지? 소수점으로 표시하면 0.8이 되게 되는 0.8이 분모값이 되게 된다. 그리고 정상 가격은 1로 봐야 되는 거죠. 정상 가격을 1로 봤을 때 20% 저가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인 즉슨 1이란 얘기라고요. 다시 이게 제일 어려워. 다시 사정보정치라고 나와서 공식은 사례가 분모값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에 뭐가 된다? 정상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정상은 모르겠고 지금 20%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럼 80%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소수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얼마? 0.8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럼 정상은 얼마란 얘기다? 1이다. 정상이 1일 때 얘가 0.8의 거래가 됐으면 정상 가격 대비 얼마? 바로 20% 저가의 거래가 된 것이다. 그래서 1 나누기 0.8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거. 1 나누기 0.8, 1 나누기 0.8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10이 되나? 8일은 8에서 그러면 2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지? 8이 16 그러면 40이 될 테고 8, 5, 40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뭐가 돼요? 1.25가 되나요? 1.25가 되나요? 그래서 1.25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사정보정치가 되게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고 19의 문제가 조금만 숙달되면은 바로 그냥 암산으로도 거의 뽑을 수 있게 구성합니다. 물론 우리 실제 시험장 가서는 1 나누기 0.8 하면 그냥 딱 계산기로 1.25 바로 튀어나오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서 요게 하나가 있고 요런 문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두 문제가 나오면 공법이 됐든 학계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밑에부터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위쪽을 어렵게 하고 밑에 쪽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누구나 위에서도 푸니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자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셔야 돼. 공법할 때 숫자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 항상 모든 문제의 특징이 밑에서부터 위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법을 갖고 출제한다고 했을 때 자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3, 2,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순서를 바꿔치기 해서 출제하는 게 출제 기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레분의 정상, 4레분의 정상. 이게 뭐가 된다? 사정 보정치라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읽지 말고 물어본 게 뭔지를 봐야 돼.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 먼저 구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 뭘 물어봤다고요? 재조달 원가 대비, 재조달 원가 대비 바로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지 말고 뭘 물어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법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공식이 뭐였었죠? 공식이 뭐였어요? 매년의 감가액.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해서 지금 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30년 주어져 있죠? 30년 주어져 있죠? 30분의 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재조달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아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면 재조달 원가를 뭘로 두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1로 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분모가 1이 돼버리면 뒤에 퍼센트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 시험 당시에 맞출 가능성 낮아. 이 문제는 1.25 요거 하나 계산해갖고 2번 아니면 5번 찍는 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실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기본만 가는 거야. 계속 기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걸 재조달 원가를 1이라고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0.1이라고 돼 있죠? 10%라는 얘기는 0.1이라고요. 그래서 0.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매년의 감가액. 그러면 0.9 나누기 30 하게 되면은 0.9 나누기 30. 계산기 한번 써주실래요? 0.9 나누기 30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네? 0.03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가 되는. 그냥 정말 어렵게 구성한 거예요. 차라리 0.03을 물어봤으면 차라리 좋아. 근데 이걸 퍼센트를 또 물어보니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건 인정해야 돼요. 대신 밑에 쪽은 쉽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밑에 거 하나 계산해서 그냥 위에는 잘 헷갈리고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하나 보셨어요. 28회 때 구성됐던 문제. 답은 그러면 지금 3%가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퍼센트까지 물어봤으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문제 구성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원가법 관련해서 나왔던 게 25회 때 두 문제 나왔었고요. 아까 28회 때, 29회 때, 그리고 28회 때 한 번 더 원가법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가끔씩은 한 해에 비슷한 주제를 두 개씩 막 뽑아내는 것이 하나의 패턴.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주 정확하게. 이거는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니까. 해서 이 파트가 어려워요. 자, 대신 사정보정치, 자, 사례분의 뭐라고요? 정상이라고 하는 거. 자, 사례 대비 20%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 대비,
20% 고가의 거래가 됐다. 이건 지금 저가의 거래가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사정 보정치. 다시요. 사례가 정상 가격 대비 20% 고가의 거래가 됐다. 사정 보정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례가 1.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정상값을 1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보나마나 다음에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고가로 거래가 됐다. 이런 식의 살짝 바꿔치기 해. 그럼 또 사람들이 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조금만 숫자 바꿔치기 하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논의의 대형사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관련해서 사정 보정치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 문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성격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 여기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거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을 때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뭐라고 아마 히트를 줄 거예요. 자, 5% 우세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보게 되면 이 대상은 얼마? 105가 되게 되는 거죠. 5%로 표시하면 분모를 100으로 잡는 게 편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미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테크닉이에요. 100분의 105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 열세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얼마? 97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건 빼버리고 자, 4% 우세 나와 있죠. 그럼 얼마야? 100분의 104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좀 센스가 생기면은 그냥 뭘 하면 돼?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그냥 쳐버리게 되면 이 답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옛날 문제 구성할 때는 사례를 100으로 본다. 그때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퍼센트를 딱 던져주는 거야. 그 얘기인즉슨 분모를 일단 뭘로 보는 게 좋겠다. 100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0분의 105, 100분의 97, 100분의 여기 보니까 10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05, 0.97, 1.04 바로 나오면 이거 진짜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읽어보고 자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개별 요인을 물어봤고 여기다 똑같이 지역 요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똑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개수가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최근에 29회 때가 한번 구성이 된 걸 저희 학원은 잘 안 내요. 그래서 사정보정치라든가 사시지계면 중에서 일부만을 떼내서 구성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활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29회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시오. 그러면 그 사례 가격을 찾아봐야 돼. 사례 가격 바로 가야 되죠. 3억 나오죠.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니까 읽어볼 것도 없이 바로 먼저 사례 가격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한다? 3억 곱하기라고 해서 먼저 사정보정이라는 요소를 찾아봐야 되죠. 사정보정이 어디 있어? 사정보정치가 없나요? 사정보정 요인은 없죠? 그럼 패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 지금 4%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4% 상승이면 100분의 10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뭘로 하면 돼? 1.0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보셨고 지역 요인 보니까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차이가 없다. 그럼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계산해 봐야 되죠. 개별 요인을 보니까 5% 열세죠. 그럼 얼마를 곱해? 0.9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바로 가야 된다고.
얘들이 지금요, 이게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까 개별 요인 비교치만 물어볼 때는 한 3개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여러 개를 물어봐야 되니까 많이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면적 요인 비교해 봐야 되죠? 사시, 지계, 면 이렇게 했으니까 면적 요인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사례 면적이 얼마야?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와 있죠? 사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대상 물건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2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공식에 다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사시지계면 해서 사정 보정 요인이 없다. 그래서 사정 보정치는 빼버리고 시점 수정 보니까 4% 상승. 그러면 1.04가 되게 될 테고 지역 요인 인근 지역에 유치한다. 따로 얘기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개별 요인 5% 열세. 그러니까 0.95. 그 다음에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자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얼마? 120.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 토지의 가액이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공식을 자꾸 외워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 이게 전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할 때 수험생들 중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면적을 고려 안 해. 딱 보니까. 근데 공식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비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사시, 지계, 면까지 면적 요인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시지, 개그 이렇게 가죠. 시지, 개그. 그래서 면적 요인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이니까 면적 요인은 아무 따져 물을 시력이 없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제곱미터당 이 토지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면적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토지의 감정평가에 사시, 지계, 면이라고 하는 거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5% 열세, 5% 우세 뭐 이런 것들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게 되면 뭐 이게 계산기 갖고 있으면 진짜 심플하게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해서 다시 공식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치 없어. 왜 이게 없냐면은 아까 28회 때인가 사정 보정치 물어봤었잖아요. 딴 데서 물어봤잖아. 이 문제에서 사정 보정치를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29회 때인가? 요거 말고 요거 28회 때 사정 보정치를 물어봤잖아요. 아예 한 해 사정 보정치 한번 물어봤다고? 그럼 그거 안 내고 여기서는 사정 보정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29회 때 작년에 사정 보정치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한번 뺀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라고요. 중복 때는 안 내려고 뭐 딴 거 내면 되니까 해서 약간씩 피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어찌됐든 요렇게 해서 뭐 금액은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요? 3억 2,700인가요? 5천 얼마로 나오나요? 그래서 요렇게 답을 구성을 한다 해서 요거는 뭐 계산기만 두들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에서 다시 자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 지, 계, 면적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이게 30회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으니까 다시 31회 때는 또 이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검토했던 사례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도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했던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대상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때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미리 공식 외워야 된다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 지, 개, 그 시점 수정 필요하고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할 게 비교 표준지 선정에서 원칙은 인근지역, 예외 유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이 뭐라고 써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예외적으로 유사지역이다.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유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한편 이에 대응해서 인근 지역의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개별 지역 요인은 따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시점 수정 나오죠. 해서 이게 문장으로 나왔던 게 원래 그 시군구에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이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나왔던 오래전 24일 때인가 문제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지가 상승률 몇 프로, 아까 주는 것처럼 그냥 거저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나머지는 자 뭐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가 분모값이 되겠죠? 아까 사례가 분모값이 되듯이 여기서는 비교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토지가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또는 3% 우세 하면 그냥 계산할 때 이제 1.0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해서 그냥 시지 개그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너무 간단해요. 해서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는 그 밖의 요인에서 플러스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3% 우세다, 5% 열세다, 이딴 식으로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공식대로 대입을 하시는 거야. 해서 다시 비준 가격할 때는 뭐라고요? 사, 시, 지, 개, 면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지금 여기서는 시지 개그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건 뒤에 가서 좀 이따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바로 문제 가져가겠습니다. 겁나 유치했던 문제,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전혀 풀지 못하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돼? 먼저 비교 표준지의 선정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나와야 되죠. 읽어보면 안 된다고. 이걸 읽어보게 되면 멘붕이 온다고요. 시점 수정 나온 시지 개그니까 시점 수정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 해서 시지 개그라고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25일 때 나왔잖아요. 앞으로 똑같은 문제를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필요한 걸 순서대로 연결하시오 이렇게 때릴 수 있다고. 물론 다 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많으니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사, 시, 지, 개, 면에서 사정, 보정치라든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해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뭐 5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나열해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따라서 비준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 거의 단순 무식하게 구성할 수 있겠고,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가법에 따라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할 때 필요한 항목끼리 연결한 것은, 뭐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재조달 원가, 그리고 매년의 감가액 혹은 감가 수정액 뭐 이런 것들 막 중간에 사정 보정 깔아놓고 시점 수정 깔아놓게 되면 정신 없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요 문제 하나 보면서 시, 지, 개그 일단 이게 외우는 게 필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번, 비교 표준제 선정이 제일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이 되나 시점 수정 나와야 되나요? 미음번 해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를 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게 이제 수험생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차라리 이런 게 더 어려워. 그 다음 문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찾아봐야 되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찾아봐야 된다고. 읽어보면 안 되고 비교 표준지를 바로 찾아봐야 돼. 비교 표준지를 보니까 얼마야? 200만 원 나와 있죠? 200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시점 수정 필요하겠죠? 시점 지가 변동률 나와 있잖아요. 해서 얼마? 5% 상승.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1.05를 곱하면 된다고. 5% 상승은 1.0으로 아예 외우기로 했다고요. 100분의 105 이렇게 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계산기 두들기게 되니까 1.05.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인근 지역. 그러니까 다 똑같다. 검토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해서 5% 열세, 20% 우세. 다른 조건은 동일 나와 있죠. 5% 열세는 어떻게 해야 돼? 0.95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 우세는 뭐가 된다고요? 1.2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해서 그 밖의 요인은 보정할 사정이 없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200 곱하기, 그 다음에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자식 할 것도 없다니까요. 보면서 그냥 꼭꼭꼭 눌러주게 되면 아무리 뭐 천천히 눌러도 이 금액 계산하는데 진짜 10초, 1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시게 되면 이런 문제, 그 내용은 엄청 실이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안 돼. 문제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비교 표준제 가격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을 찾아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우세하면 1.05, 5% 열세면 0.95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하게 되면 바로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공식을 외우냐 안 외우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작은 테크닉으로서 5% 우세하면 1.05, 5% 열세면 0.95 이렇게 대입하면 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가 감정평가가 어렵고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안 해서 그래. 그럼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돼. 이거 그냥 단순한 공식에 그냥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26회 때 이게 나왔고 이미 본 것처럼요.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자,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30회 때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문제보다 26회 때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렸어. 요 26회 때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아까 빼먹고 왔었나?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30회 때 문제. 제가 편집 과정이 하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지금 뭘 구하시오? 자, 토지의 가액을 구하시오. 뭘 기준으로?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봐야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봐야 돼. 근데 아까 문제와 다르게 조금 이거 난이도 올려놨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럼 대상 토지의 특징을 봐야 되죠?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교 표준지도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을 고르는 게 낫겠지요? 비슷한 토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근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용도 등이 동일한 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용도가 지금 이제 이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을 찾아보는 게 좀 낫다고요. 일반 공업지역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표준제 선정이라고 해서 표현 자체가 이제 문제 가지고 볼 텐데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자,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이 각각나 비슷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도 지역을 갖고 문제를 약간 난이도 있게 구성을 했다고. 근데 일반인이면 다른 거 보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나름 난이도를 올려놓은 게 이 문제 유형이 되게 될 텐데 다시 가겠습니다. 해당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럼 비교 표준지를 뭘로 잡는 게 좋겠다? 200을 갖고 잡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줄줄줄 가는 거야. 자, 비교 표준지의 자 가격이 얼마? 200.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도 200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런 거라 그냥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거 살짝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지가 변동률에서 지금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상업적이니까 5% 상승이죠? 5% 상승이죠? 그럼 얼마? 1.05를 곱하면 되고 지역 요인은
동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인근적이 위치한다. 여기까지 해버리면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요. 개별 요인 보니까요. 자, 지금 보니까 10% 우세, 다른 조건은 동일함이라고 되어 있죠? 10% 우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1.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보정할 사항이 없어. 끝난 거예요. 200 곱하기 1.0 곱하기 1.1 하게 되면 이 토지의 가액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라고요. 시지계획. 그리고 이 문제는 기존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지금 이제 비교 편지를 2개를 주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용도적이나 이용 상황이 동일했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문제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용도 지역을 같게 만들어줘요. 같게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예를 주거용, 얘기를 상업용 하면 대상 토지가 상업용이니까 상업용의 비교 편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음 자체가 그냥 똑같은 거 찾아간다. 이런 출발점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계산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산수도 너무 어렵게 뽑지도 않아요. 왜? 이래도 다 틀리니까. 이래도 다 틀린다고. 왜 틀리냐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면 이걸 다 읽어봐요. 읽어버린다고. 읽어버리면 벌써 1분, 2분, 3분 걸리는 거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훈련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갑시다. 자, 비교 표준지 가격에다가 시지계획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교 표준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용도적이나 이용 상황, 주변 환경이 동일한 비교 표준제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요, 문제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는 순간 공포가 딱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그저 문제 갈 때 시지계획, 그리고 비교 표준지 선정까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이 계산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산수가 뭐 많으면 실수로도 하지. 근데 겨우 2개밖에 안 곱하게 되면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값이 4번 되나요? 5번인가요? 그래서 산수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 문제인가요? 자, 이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제일 더러웠던 문제고 24회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썩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은 문제야.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스톱. 비교 방식이 뭐가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이제 가격을 하는 거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2개 문제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활용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서도 다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C리에 자연 녹지 지역 내 자, 이용성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 비슷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D리에 자연 녹지 지역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아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근 지역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인근 지역에 그 부동산에 속한 동네에 마땅한 토지야 용도적이나 이용성이 동일한 비교 표준지가 없으면 유사 지역 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관한 지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두 번째 항목이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까 우리 지가 변동률 몇 프로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치 않아서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해서 이거 별 의미 없는데요. 이게 24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거 있었죠? 아까 해서 지가 변동률, 공업적은 4%, 상업적은 5% 해서 같은 용도적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위원이 작정을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어요. 아주 더러웠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거의 다 소화해야지 풀 수가 있었고, 하여튼 틀렸었고, 자, C리의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자, 시세보다 저가로 거래됐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됐는지 알 수 없어서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건 뭐야?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부분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도 뭘 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사정 보호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거래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옳은 표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법 맞고요, 디귿법 맞고요 해서 두 개가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24회 때하고 유사 문제 거의 구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지금 이제 그 뭐 있었죠? 제조dollar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 비율. 이건 계산이 너무 복잡스럽고 내용은 간단한데 쉽게 풀기 어려웠었고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중에서 개떡 같은 이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니까요. 앞에서 했던 시지개그 그것만 뒤지게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24회 때 출제가 됐어 없으면 버려야 될, 그리고 제가 보통 강의할 때 버리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비슷한 문제 하나 어디 있었는데, 26회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편집 과정이 또 삭제가 돼버렸나? 해서, 이 가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자, 해서, 자, 이거였구나. 위치가 지금 거래사례. 지금 제가 하나 문제가 어디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26회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셨고, 여기까지가 바로 비교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에서 실질적인 계산 문제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을 기준해서 사시지계면, 그 중에 어려웠던 것은 사정보정치. 사정보정치는 분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 분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 그 다음에 정상치가 분자값이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가니까 항상 5% 열세하면 0.95, 5% 우세하면 1.0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었고, 조금 나름대로 이제 양들이 좀 됐던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표준지 선정해서 그 비교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시지 계급 이런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해서 지금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면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어떻다? 면적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수익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검토하겠습니다.